자,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일단 날선형 스타트로 먼저 이제 방정식 파트 이제 좀 마무리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베이직생에서 이제 조금 선생님이 풀어줄 파트가 있어가지고 베이직 한 페이지 설명하고 그러고 이제 마실 거예요. 자, 83페이지 개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건 이제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웠는데 미지수 2개짜리 있는 방정식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뭐 x, y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도 몇 개가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2개가 필요하다 배웠죠. 네,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방정식을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전에 배웠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x-2y는 4다.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뭐 7이다. 뭐 이런 식의 미지수 2개씩 2개짜리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할 점 뭐냐면은 x랑 y에 대해서 둘 다 차수가 몇 차죠? 1차죠. 위에 것도 xy에 대해서 1차고 밑에 것도 xy에 대해서 1차야. 그래서 요런 녀석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 그런다. 그냥 연립 밑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용어를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건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자, 2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소가 2개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2원 원소가 2개, 미지수가 2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인데 식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인 걸 뜻해요. 알겠어요? 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가감법이나 대입법 요런 걸로 이제 풀어주면 됐죠. 가감법 대입법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수를 조금 높이는 짓을 해볼 겁니다. 네, 차수를 좀 더 높여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일단 두 가지 형태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1차식인데 다른 하나는 2차식인 거. 요런 거 이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 다 2차식인 거. 미지수가 2개인데 둘 다 2차식인 거. 요런 것들을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먼저 1차, 2차를 한번 먼저 볼 거야. 자, 그럼 83쪽 맨 위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문제. 자, 2x-3y는 1이다. 요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y네. 미안. y구나. 2x-3y가 아니고 y네요. 자, 2x-y는 1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x제곱 빼기 y제곱은 2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미지수는 2개인데 위에 식은 1차인데 밑에 식은 2차가 보여, 그지? 네,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가감법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더하고 빼가지고 미지를 소구시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어떻게 풀어주는 거 하니까 우리가 대입법을 써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법. 자, 대입법이 뭐예요? 자, 요 위에 있는 1차식을 내가 y는 하고 풀어볼 거야. 자, y는 어떻게 되죠, 그럼?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y 이항시키고 1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이렇게 만들어진 y를 갖다가 요 밑에 식의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y가 들어갈 자리에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넣어서 식을 써봅시다. 자,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풀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전개시켜서 식을 써주면은 2 이렇게 될 거고, 동류항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숫자 좀 이쁘게 만들어 놓자.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1 곱하기 x-3은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값은 1이거나 또는 x값은 3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연립방정식이니까 나는 x값뿐만 아니라 모두 구해줘야 돼? y값도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x값이 1인 경우에는 y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여기 대입시켜주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x값이 3이면은 y값은 얼마가 나와? 5가 나오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의 쌍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쉽죠, 되게. 네.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내가 y는 하고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2차식에다가 대입법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근이 몇 쌍이 나온다? 2쌍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좀 어려워요.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좀 많이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쉬운 거만 할 겁니다. 일단 좀 어려운 2차, 2차 연립방정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념 원리 하면서 할 거고 그냥 8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개념 7번은 이제 요걸로 끝이에요. 되게 쉽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념 8번을 한번 봅시다. 개념 8번. 자, 개념 8번은 이제 2차랑 2차라서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원래 2차, 2차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쉬운 것만 할 거예요. 어떻게 쉬운 게 나오냐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2차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능형으로 만들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차 중에 하나가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좀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인수분해 되는 형태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80쪽 위에 문제를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제 문제를 보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지를 먼저 보자. 능형으로 만들었을 때. 자, 밑에 식은 10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0하고 썼을 때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근데 위의 식은 일단 능형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고 요 녀석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 녀석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y랑 플러스 y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x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x자곱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y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그죠? 예, 크로스 형태 인수분해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x-2y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단. 그죠? 예. 그러면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x-2y가 0이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경우가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밑에 식이랑 연립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만약에 x-2y가 0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생각해주면 자, 그럼 얘는 x는 뭐가 돼요? x는 2y가 되겠지, 그지? 자, 요거를 요거 2번식, 요거를 1번식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2번식에 대입해보자. 2번식에 x자리에 대입을 해보세요. 2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y를 통째로 제곱해준 거에다가 y 제곱을 더해주고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4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이 되고 그럼 5y 제곱이 10이 되니까 y 제곱이 2가 돼서 y 값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럼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면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x, y 쌍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뭐도 생각해 줄 수 있어? x 더하기 y가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y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고 그럼 2y 제곱이 10이 되니까 y 제곱은 5가 돼서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그럼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왜냐하면 x는 마이너스 y니까 y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x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런 걸 이제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렇죠. 요 순서대로 갑니다. 부호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겹쳤을 때는 우리가 복부호 동순이라고 그래요. 복부호 동순. 자, 복부호 동순. 이게 무슨 뜻이냐? 부호가 두 개가 중복돼서 있을 때는 순서대로 중복돼서 있을 때는 같은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y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x도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y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x도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것들끼리 읽거나 밑에 것들끼리 읽거나 이런 얘기야, 알겠지?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들끼리 읽으면 y가 플러스 루트 오면 x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얘기고 y가 마이너스 루트 오면 x는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부호 동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주기만 하면은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니까 따라서 이제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x, y 순서대로 적어주면은 이렇게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이면은 y 값은 어떻게 된다?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적고 복부 동순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은 답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좀 이 복부 동순이 좀 헷갈리면은 답을 이렇게 네 쌍으로 갈아 써주면 된다. x는 루트 5, y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5, y는 플러스 루트 5 또는 x는 플러스 루트 2루트 2, y는 플러스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루트 2, y는 마이너스 루트 2. 자, 네 번 쓰는 게 편해요? 두 번만 쓰는 게 편해요? 두 번만 쓰는 게 편하죠. 선생님 이거 쓰다가 어깨 빠지겠다. 많이 힘들어. 자, 그래서 복부동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일단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능형 형태로 만들었을 때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쪽 1차식 하나랑 얘를 연립시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쪽 1차식 하나랑 얘를 또 연립시켜 보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1차, 2차짜리를 몇 번 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좀 어려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이제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최고차항 소구법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상수항 소구법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지금 우리 문제집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개념 원리 할 때 한 번쯤 볼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가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 형태 말고 2차항 소구법이나 상수항 소구법 같은 거는 실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낼 수는 있겠지.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신 할 때는 이제 좀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다. 그냥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태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 뭘 써야 되지 이걸 외우는 게 좀 귀찮습니다. 네, 이걸 외우는 게 좀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연습을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가장 기본기가 이렇게 2차식이 1차 곱하기 1차를 연립할 때는 1차, 2차짜리를 몇 번 써주면 되는 거다? 두 번 써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배웠던 거 바로 한 문제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밑에 481번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84페이지.
금방 나올 거예요. 다 풀어봤나? 시험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소희는 다 풀었니? 소희야? 다 풀었니? 자, 481번 답 어떻게 나오죠? 선생님 다 불러줄 테니까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x는 3y하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3y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y는 1 또는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순서를 바꿔줘야 요걸 이제 되는 거예요. 고동순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합쳐서 고동순으로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씩 나눠 써줘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와요? 그 다음에 x는 뿔마 루트 5랑 그 다음에 y는 뿔마 루트 5 그지? 이것도 복고동순이죠 그죠? 네 이렇게 총 쌍이 4쌍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차 요게 기본인데 자 그래서 대입법이 좀 기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4번부터가 좀 중요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 85페이지에 세 가지 유형인데 요것들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건 쉬운 거고 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백입니다. 자 유형 14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 거 아니까 대칭식 이라는 게 나와요. 대칭식. 대칭식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신다. 자, 대칭식은 뭐냐? 대칭식은 뭐냐면은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식을 뜻해요. 요런 거 대칭식이라 그러고 대칭식의 예를 들어주면은 대칭식에는 요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라던가 아니면 xy라던가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던가 아니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던가 요런 식들. 자 이런 식들은 지금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도 원래식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이 바로 뭐다? 대칭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이런 식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식들이야. 어디서 많이 봤죠?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아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구나?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식을 이제 푸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건데 일단 그 484번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줄게요. 484번. 자, 484번에 보면은 x 더하기 y는 11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xy는 24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대칭식인 거 모르고 그냥 딱 봤을 때 설명 이거 하나 물어보자. xy가 둘 다 문자야. 공부를 제일 잘하는 동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 동진아, 이거 xy 몇 차식이에요? 이건 몇 차식이지? 예, 이걸 1차식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는 몇 차냐면 2차예요, 2차. 그러니까 xy를 둘 다 미지수로 본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에 대해서도 1차고 y에 대해서 1차인데 곱했으니까 얘는 차수가 어떻게 돼? 더해진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y를 둘 다 미지수로 봤을 때는 얘는 xy에 대해서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건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많이 틀렸던 건데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xy 둘 다 미지수로 봤을 때는 2차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무슨 법?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푼다라고 치면은 그냥 위에 거에서 y는으로 풀어볼까? y는 뭐가 되겠어요? 11-x가 되겠죠. 요걸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x에 그 다음에 11-x는 2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1x 마이너스 x제곱은 24가 되니까 다 이항시켜서 문형 형태로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24는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는 3과 8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8이 나오게 되고 그럼 x가 3이면 y 값은 얼마가 돼요? 8이 되고 x가 8이면 y 값은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쌍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입법을 안 쓰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볼 거야. 다른 방법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자 여기 보면 형태가 아주 기본적으로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더한 값 곱한 값이 보이면 우리가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 비슷한 거 뭘 배웠었지? 곱셈공식 말고 더한 값 곱한 값 나오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 있어요. 최근에도 했었어. 뭐였지? 바로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더한 값 곱한 값 나와. 어? 아버지 정리. 아닌데요? 더한 값과 곱한 값 가지고 쓰는 뭔가 우리 좀 얼마 전에 배운 거 있어. 얼마 전에 함수. 함수 말고 얼마 전에 배웠다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나 저저번 방정식. 시간에 배웠나. 방정식 뭐? 2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선생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3차 방정식.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던가. 4차 방정식. 아니고요. 4차 방정식. 아니, 이게 뭐 지금 2차 이렇게 봐야 2차인데 뭐 3차 4차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뭐?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오늘 저번에 옛날에 배운 거잖아. 더한 값 곱한 값 나오는 거. 아! 더한 값 곱한 값 나오는 거 뭐 배웠어? 아 그거. 아! 아무렇게 대답해봐. 어. 방정식. 뭐그 더하는 거 더한 값 곱하는 값 그거 그래. 그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려줘. 2차 방정식에. 예.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배웠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더한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곱한 값이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이제 더한 값 곱한 값 형태가 여기서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거 보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돼야 되는 거라 그랬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지난 시간에 또 뭘 배웠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네.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2차 방정식을 만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을 1창의 계제에다 부호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해서 여기 상수항에다 써주고 이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지. 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484번 문제를 끌어와서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 자 이건 이제 이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 끌어와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x랑 y 더한 값이 있고 x랑 y를 곱한 값이 있으니까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건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t로 놓고 x랑 y를 근으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요 x에 해당되는 게 t가 되는 거고 알파랑 베타에 해당되는 게 x랑 y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t 곱하기 t 더하기 xy는 0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더한 값과 곱한 값이 있으니까 쟤를 갖다 그대로 써주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t제곱 마이너스 11t 더하기 24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t-3 곱하기 t-8이 0이 되니까 따라서 t 값은 어떻게 돼요? 3 또는 8이 되겠지? 그럼 두 근이 xy니까 x가 3이면 y 값이 8이 되는 거고 x가 8이면 y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니? 이해 잘 안 돼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나?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면은 그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우리 옛날에 연습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여기 x랑 y를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보니까 아 그럼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그럼 x랑 y를 썼으니까 미지수는 딴 거로 써야겠지. 그래서 t를 미지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 t제곱 빼기 두근의 합 곱하기 t 그 다음에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더한 값과 곱한 값 저기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인수분해해주면은 t 값이 3또는 8 나오는데 그럼 하나가 x면 하나는 나머지 하나가 y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근을 여기 두 쌍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나 풀이가 비슷한 거 같고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 같지 지금 이게 더 쉬운 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대칭식이라는 녀석이 이런 것만 있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차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막 복잡하게 변형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좀 편한가 대입법을 바로 쓰지 말고 일단 대칭식은 무조건 뭘 찾는 걸로 목적을 잡자 대칭식은 무조건 이런 식은 우리가 더한값 x 더하기 y랑 xy의 값을 찾아가지고 x 더하기 y를 u라고 놓고 xy를 v라고 놓으면은 x랑 y를 두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풀면은 그게 바로 x랑 y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쉽게 더한값 곱한값 바로 나왔지만은 문제가 항상 이런 대칭식만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좀 볼까 밑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486번 문제 한번 봅시다 486번 문제 자 486번 문제를 친구 어디나 자 486번 문제 이번에는 문제를 보면은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y 값이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2차랑 2차의 연립방정식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대입법 쓰기가 편해 지금 불편해? 대입법 쓰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y문으로 풀면 루트 나오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자 대칭식 아까 전에 했지만 이런 대칭식은 일단 뭐랑 뭘 찾는데 주력해라 x 더하기 y에 각각 xy 값을 찾는데 주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곱셈공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 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변형이 되지?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 빼기 2xy 이렇게 변형이 되고 요게 13이라는 얘기인데 xy 값이 6이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y의 값은 25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오나요? 그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5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 값이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가 5고 xy가 6인 경우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고 xy가 6이거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보고 우리가 막바로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더한값과 곱한값이 있으니까 xy를 미지수로 하는 xy를 두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줘. 자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면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요건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되지? t-2, t-3, 0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t 더하기 2랑 t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선 t 값이 2 또는 3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야? x 값이 2면은 y 값이 3이고요 x 값이 3이면은 y 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지? x 값이 마이너스이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고 x 값이 마이너스 3이면 y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칭식은 아까 전처럼 바로 대입법 쓰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뭘 먼저 찾은다?
더한 값과 곱한 값을 무조건 찾아준다. 그럼 더한 값 곱한 값이 나오면은 xy를 두 분을 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든 근해 공식이든 해가지고 풀면은 xy 바꿔가면서 한 번씩 써주면은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게 바로 대칭식의 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그 밑에다가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하고 이제 거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x 더하기 y는 u, xy는 v로 놓고 xy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빼기 ut 더하기 v는 0이 두근임을 이용하여 푼다라고 나와 있네. 거기 그 부분에다 이제 밑줄 쳐놓고 별표 좀 쳐놓도록 하세요. 합시다. 안 적어도 되고 그 밑에 있어요. 그 유형 14번 밑에 설명 있어 거기. 거기 설명 있으니까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잘 봐두고 합시다. 알겠죠? 쌤 근데 응. 고등학교가 근데 그 대곡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대- 남녀공학. 대곡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에요. 선생님 대곡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다. 지웠죠. 거기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디 있어 대곡이? 혁신인가? 문산 쪽에 있지 않나 혹시? 문산 쪽에 어디 지도 보니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원서 언제 써요? 이게 남녀공학인데 어. 그 지원서 쓰는 게 어. 없어가지고 어. 대곡고등학교가 그 대곡고등학교 그 좀 약간 특수한 애들 가는 학교 아닌가? 특성화고요. 특성화고는 아닌데 좀 특수한 애들이 가지 않나 거기? 그러기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대곡고등학교는 주변에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선생님 좀 찾아볼게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 14번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 15번. 자 이 유형 15번과 16번이 진짜 배기로 실은 어려운 내용이요. 쉬운 책이 어려운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갑툭튀하는 녀석인데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다른 문제랑 이렇게 짬뽕돼가지고 갑툭튀하면은 못 풉니다. 그래서 보통 배점이 되게 높은 문제에 나오는 녀석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해두자. 자, 이 녀석이 이제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입니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x 더하기 2y는 10이다.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1,4 1, 몇 개가 있을까? 네.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 자연수예요. 아니?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그죠? 미리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녀석은 xy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란 말 뜻이 뭐냐면 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부정의 뜻이 되겠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하나하고 찝을 수가 없는 거야. 정할 수가 없다. 그런 게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수가 두 개잖아.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방정식에서도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냐면 이제 보통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해가 정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해에 실수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요게 이제 각각 거기 책에 있는 유형 15번과 16번에 해당되는 녀석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수분 부정방정식.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보자. 자연수. 자연수도 정수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수 조건을 걸면은 xy가 둘 다 자연수여야 돼라고 하면은 xy가 몇 개 셀 수 있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몇 개 셀 수 있게 나온다. 예, 예를 들어서 x값이 2면은 y값이 4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럼 지금 몇 개 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방정식이긴 한데 조건을 뭔가 걸어주면은 셀 수 있게 나오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보통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줘요. 뭔가 두 개의 식을 뭔가 두 개 또는 세 개 몇 개씩의 곱이 정수다 형태로 네, 식을 변형을 해준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써볼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정수.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바로 정수분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쉬운 예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쉬운 거 487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487번 이거 매우 쉽습니다. 자, x 더하기 1과 y 더하기 3을 곱했더니 5가 된대요. 원래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으면은 이걸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 xy는 정수다. x랑 y는 정수다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은 자, 뭔가 x랑 y가 정수면 거기다 1 더하고 3 더한 것도 각각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5가 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죠? 1하고 5.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어떻게 네 가지 경우가 있까? x 더하기 1이 1이고 y 더하기 3이 5가 되는 케이스 또는 x 더하기 1이 5고 y 더하기 3이 1인 케이스 또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고 y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인 경우 또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이고 y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x, y 값을 계산해주면은 답이 총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쌍의 해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나와? 수소쌍으로 우리가 써볼까? 0,2 그죠? x0, y2 이런 거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4, 마이너스 이런 게 되겠죠? x4, y는 마이너스 2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 2, 마이너 7, 마이너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 6, 마이너 4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x, y가 총 몇 쌍이 나요? 네 쌍의 근을 가지게 되겠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죠? 이게? 네.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되게 쉬운 거라 그랬잖아, 그지? 아, 이게 되게 쉬운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근데 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애를 가진 건데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이 뭐 해준 건지 알겠어요? 그냥 정리시켜서 정리해 준 겁니다. 네. xy 더하기 3x 더하기 y 더하기 3 한 다음에 이항시켜주면 2 나오죠, 그죠? 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이제 우리가 몰랐다는 상태에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의 쌍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당황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되게 당황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식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고치는 연습을.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자, 고치는 연습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식으로 고쳐주냐?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정수권 부정방식 형태 잘 보세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뭐? 정수. 이 정수가 뭔지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 식에다가 양변에 적당한 수를 똑같이 더하거나 뺐을 때 이쪽 부분이 완벽하게 인수분해야 되는 그런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인수분해되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찾냐? 자, 지금부터 잘 봅시다. 일단 두 개만 묶어. 일단 두 개만 묶어봅시다. 자, 요거 두 개 공통인수 뭐예요? x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x로 묶어주면은 뭐가 남아? y 더하기 3이 남지, 그지? 그럼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양변의 숫자를 똑같이 더해가지고 요 y 더하기 3이란 인수가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럼 뭘 더해주면 되겠어? 질문하고
자 다시 한번 내가 x를 일단 이걸 묶었어. 그럼 여기 y 더하기 3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양변에 내가 똑같은 숫자를 더해가지고 y 더하기 3이라는 인수가 나오게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돼. 뭘 더해주면 되지? 3을 더해주면 돼요. y 더하기 3이 필요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하기 3을 해주자. 요 더하기 3을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3을 양변에 해주고 나면 이제 여기 y 더하기 3이 어떻게 돼요? 공통인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돼? y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은 앞에 x 하나 남고 뒤에는 1 남죠. 요거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요 식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준다? 일단 내가 숫자 뭔가를 양변에 똑같이 더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두 개만 묶어보는 거야. 두 개를 묶어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여기 공통인수가 똑같이 나오도록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더하다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밑에 바로 488번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488번을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한번 답을 내보세요. 한번. 많이 어려운데요. 많이 어렵죠? 일단 두 개만 묶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네, 두 개만 잘 묶어가지고 내가 숫자만 양변에 더했을 때, 그러니까 문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문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쪽 문자는 항상 등호의 왼쪽 편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만 양변에 적당히 더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 요령이 좀 어려운 요령이거든. 네. 1등급 반 애들도 많이 틀립니다 이거. 네. 연습해야 돼요. 뭐지 이게? 어떤 건지 요령이 잘 감이 안 오니? 자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일단 요거 두 개를 x로 묶었어. x로 묶었으면 여기 y 더하기 3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 원래 y 하나만 동그라미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럼 y 더하기 3이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여기 y 더하기 3이 생겨버리잖아, 이렇게. 네. 그럼 y 더하기 3은 공통인수니까 이제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아. 이해됐어요? 잘못 알겠는데. 요령을 파악하면 금방 풀 수 있고 요령이 파악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자, 48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쯤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자, xy 마이너스 x 빼기 3y는 0이다.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 그지?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일단 여기 두 개만 x로 한번 묶어보자. x로 묶어주면 뭐가 나오죠? x에 y 마이너스 1 곱한 게 나온다. 자, 그럼 여기 뒤에 빼기 3y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양변에다 숫자를 뭔가 똑같이 이제 조작을 해줄 거예요.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y-1이라는 인수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 여기는 y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냈을 때 y-1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돼요. 얼마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냈을 때 y 빼기 1이 되면 뒤에 상수가 뭐가 있는데? 더하기 3이 있습니다. 더하기 3. 이렇게. 양변에 그래서 3을 똑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왜냐면 여기 y표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 계수까지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y표 계수가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냈을 때 y 빼기 1이 나오도록 숫자를 조정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에 y-1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여기 y-1이 남지, 그치? 요게 이제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x-3 곱하기 y-1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3이 되는 쌍은 1, 3, 3, 1, 마1, 마3, 마3, 마1 이렇게 이제 네 쌍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xy의 순서상은 얼마가 되냐? x는 4고 y는 3면 되겠죠. 4, 4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6과 2, 그 다음에 이때는 2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때는 0과 0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가 요렇게 4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거는 있잖아요. 예. 정수라고 하면 다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 나오는 근데 문제에서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 조건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xy가 자연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xy가 다 자연수인 요것만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x-1과 y-2의 곱이 뭐 6이 나온다 이러면 이때는 조금 더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많아지죠? 1, 6, 6, 1, 2, 3, 3, 2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들 몇 가지 경우가 나와? 8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지 이때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노가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조금 편하게 노가다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로 주어졌냐 자연수로 주어졌냐 이것도 잘 보시고요. 어차피 자연수도 정수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자연수가 되면 이렇게 개수가 좀 줄어들게 될 수 있겠지, 그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유령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그럼 밑에 문제들 나중에 집에 그 숙제할 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기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 16번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을 한번 이제 볼 거야.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저는 이거 있잖아요. 지금 고1 옛날에 시험 썼잖아요. 이거. 어? 지금 고1도 저거 옛날에 시험 썼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틀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이들 틀렸어요. 네, 많이들 틀렸어요. 네. 부설고 시험에도 이거 나왔었는데 많이들 틀렸어. 물론 이제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약간 이제 짬뽕 돼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뭔가 조미료를 빡빡 쳐가지고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게 나옵니다. 네. 근데 요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래서 문제에서 미지수는 2개인데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야. 근데 못 풀 것 같은데? 이런데 문제를 유심히 읽어보니까 뭐 정수 뭐 xy 뭐 자연수 xy 이런 말이 붙어있어. 아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부정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부정방정식이 이렇게 정수조건만 있냐 실수조건 부정방정식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아예. 얘는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보통 뭐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2개야. 근데 이제 xy가 실수다. 뭐 xy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정리를 했을 때 다항식의 제곱 더하기 다항식의 제곱은 0 요렇게 되도록 식이 주어져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 몇 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아주 쉬운 예.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0이 되는 실수 xy를 구하여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0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거를 2개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또는 양수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식을 만족하려면 무조건 x는 얼마가 돼요? 1이 돼야 되고 y값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요게 기본기입니다. 요게 기본기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다고?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아 실수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 완전 제곱식 몇 개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 2차 함수 할 때 완전 제곱식 만드는 요령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x제곱 보이고 마이너스 2x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반의 제곱 1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1 더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y제곱과 마이너스 4y가 보이네.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더해줘? 더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양변에다가 똑같이 1과 4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1의 제곱과 y-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만족한 실수 xy는 1,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몇 개 합으로 나타나게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이 완전 제곱식이 아무리 눈에 불을 펴고 찾아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런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때는 푸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인데 그거는 나중에 개념을 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 거라서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이상은 이 정도로만 해봐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 문제 풀어보자 여러분들. 거기 49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다. 좀 어렵게 연습 한번 해보자. 494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494번.
자, 그 식에 숨어있는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494번. 숨어있는 완전 제곱식. 약간 센스가 필요해. 이 식에 숨어있는 완전 제곱식 두 개를 찾아봅시다.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있다고요? 예, 있어요. 그렇지. 완전 제곱식 찾은 사람? 동시 찾았나? 또 찾은 사람? 소희 찾았고. 이거 승희 찾았어요? 애매한데. 애매하지 않아. 그냥 확실히 그냥 딱 나와요 보면. 쌤, 저 맞는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 승원이가 한번 불러보자 그럼. 자 한번 어떻게 나와요? x 마이너스 x y의 마이너스 제곱. y의 제곱 3 묶고 세배 y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0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x 곱하기 2xy가 있으니까 뒤에 더하기 y제곱 있으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4y제곱 있으니까 이 4y제곱을 y제곱 하나랑 3y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이렇게 쪼개보면은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요만큼이 3으로 묶어주면 또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하나를 맞추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다항식 두 개만 제곱할 필요는 없잖아. 다항식 세 개 제곱, 다항식 제곱 더하기 다항식 제곱 더하기 다항식 제곱은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게 세 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는지 좀 알려줄 텐데 일단은 요 정도.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0이 되니까 각각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랑 y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y 값은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나 x도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정방 형식이 이제 그 유형 15번, 16번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날선 유형 숙제는 여러분들 87페이지까지 이제 마저 다 풀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날선 유형 숙제는 아니야. 베이직쌤도 있구나. 예, 날선 유형 숙제는 일단 87페이지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진도는 끝이죠. 예, 진도는 요거로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쌤 펼쳐서 동재이는 거기 정석점 풀고 있고 베이직쌤 펼쳐서 자 이제 이번 주 숙제는 베이직쌤 다음 한 단원이 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줘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 주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8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28페이지. 자, 베이직쌤 28페이지를 펼쳐서 곱셈공식인가요? 자, 이제 28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항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우리가 몇 개 이제 좀 해볼 게 있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거기 있는 이제 그 28페이지에 유형 15번 문제 거기 별표 5개 쳐두고 요건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학통 가서 또 나오고 뭐 수원 가서 또 나오고 수트 가서 또 나오고 얘도 이제 그 밑학년 올라가도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뭘 찾는 거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값을 찾는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거부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x-3을 제곱을 해보자. 자, 2x-3을 제곱해주면 얘는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4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x-3을 전개한 식에서 전개식이 이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치? 요 2차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는 2차항의 개수는 4고요,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이고 1차항의 개수는 9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요것들을 다 더한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요것들 다 더한 값. 자, 그럼 일단 얘는 그냥 2차식 각각 더해보면 돼. 얼마 나오지? 1 나오나요? 1 나오죠? 1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개수의 합이 4 빼기 12 더하기 9는 1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럼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 자,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한번 정리시켜 볼까요?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럼 얘는 몇 차식 나오겠어? 3차식 나오겠죠? 공식이었죠? 네. 공식도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되지?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9죠. 9 x 제곱 더하기 27 x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 x 제곱의 개수는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1이 생각돼야 될 얘기야. 그래서 1과 마이너스 9와 27과 마이너스 27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1 마이너스 9 더하기 27 마이너스 27은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4차 한번 해볼까 그럼? 2x 마이너스 3의 4제곱 2x 마이너스 3 보니까 더하기를 해보자. 2x 더하기를 4제곱. 자, 이거 귀찮습니다. 귀찮아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이 녀석을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1차식을 4번 곱했으니까 몇 차식이 되겠어요? 4차식이 되겠죠? 자, 그럼 x 4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아이고 더하기를 이쪽에 써야겠네.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모시기 이렇게 있을 텐데 이 4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a4라고 표현을 해놓고 세제곱의 개수를 a3라고 표현해놓고 x제곱의 개수를 a2 그 다음에 x항의 개수를 a1 그 다음에 상수항을 a0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의 값이 뭘까 얘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 전개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모든 개수합을 이렇게 위에처럼 노가다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요령을 하나 찾아볼 건데 자, 어떤 요령을 찾을 거냐? 자, 이 식은 무슨 식이죠? 좌변과 똑같으니까 이런 식을 뭐라 그래?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식? 항등식이라 그래요. 항등식. 그럼 항등식에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녀석들의 합을 구하려면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주면은 동그라미 친 녀석들의 합이 나올 거야 생각해보자.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주면 동그라미 친 녀석들의 합이 나오겠어요? 1 대입해주면 되죠? x제곱도 1이고 x도 1이면 그냥 4 빼기 12 더하기 9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아, 따라서 여기서 내가 뭘 대입해주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여기 대입한 거랑 여기 대입한 거랑 값이 똑같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빼기 3의 제곱이 4 빼기 12 더하기 9랑 값이 똑같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해?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해? 얘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하거든. 이게 얼마야? 1이지? 여기 1 나온 거 확인돼요? 되죠? 자,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밑에 거, 요 1 마이너스 9, 27 마이너스 17 이거 더한 거 알고 싶으면 x 대신 뭐 대입시켜주면 돼? 1 대입시켜주면 돼, 역시.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은 그러면은 1 빼기 3의 세제곱이 1 마이너스 9 더하기 27 빼기 27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보이죠? 마이너스 2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잖아. 그냥 그래.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번째 예제에서도 내가 뭘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전개시켰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개수를 내가 직접 구하기 힘들지만 얘를 그냥 다 더한 값을 알고 싶어. 그럼 x자리 뭘 대입시켜주면 된다? 1을 대입시켜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의 4제곱이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그럼 3을 4번 곱하면 얼마나 돼? 81이 되죠? 아, 따라서 이 녀석은 내가 각각 안 구해봐도 다 더한 값은 얼마나 되겠구나? 8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항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요령이다. 구하려면 어떻게 주면 된다? 1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 녀석에서 이제 몇 가지 변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 예제를 위에다가 이제 좀 적어줍시다. 자, 조금 전에 한 예제를 그대로 적을 거야. 2x 더하기 1의 4제곱을 a0, a4의 x 4제곱 더하기 a3의 x 3제곱 더하기 a2의 x 제곱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0 여기 이렇게 밑에 숫자를 붙이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그냥 알파벳으로 a, b, c, d, e, f 이렇게 미수를 잡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차수가 28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벳보다 많아지잖아, 그치? 그럼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숫자로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관련이 없는 하나의 숫자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값을 알고 싶어. 이 값을 알려면 어떤 요령을 써주면 된다? x 대신에 뭘 대입해줘?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 대신 1을 대입해주면은 3의 4제곱이 a0, a1, a2, a3, a4 이렇게 이제 될 테니까 요게 얼마가 된다? 81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네.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쓸게. 이거를 이렇게 그 내림차순 쓰지 말고 오름차순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정리가 조금 더 편하거든.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상수항부터 a0부터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a3x 세제곱 더하기 a4x 4제곱 이렇게 좀 적어줄게. 어차피 순서만 바꾼 거잖아, 그지? 네.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a0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식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양변에 x 대신 1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을 게 뭐냐면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 녀석을 찾아볼 거야. a0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더해진 녀석을 찾아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값을 찾으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죠. 그죠? 이런 녀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a0 마이너스 a1. 자,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를 내고 x제곱 자리에다가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제곱이니까 플러스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홀수 번째에는 마이너스, 짝수 번째에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a0 빼기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을 4제곱한 거랑 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죠?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엔 요걸 해볼 거야. 이렇게 홀수 번째만 더한 값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짝수 번째만 더한 값도 궁금해요. 이런 녀석들 이렇게 잘 볼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자, 만약에 홀수 번째만 더한 짝수 번째부터 생각해 보자. 짝수 번째만 더한 거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번과 2번에서 찾아낸 식을 변변 더해볼 거예요. 1번과 2번을 더해보자. 그럼 요식과 요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A1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A3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상쇄되겠죠. 그럼 A0 몇 개? 2개. A2 몇 개? 2개. A4도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더해주면 2배 A0 더하기 A2 더하기 A4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우변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82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얘는 41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 3번 홀수 번째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은 첫 번째 식에다 두 번째 식을 빼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이걸 빼보자. 1번 식에다 2번 식을 빼보면 A0 날아가죠? 네. A1 빼기 마이너스 A1이니까 A1이 두 개가 더해진다. 그죠? A1 살아났고 A2 사라지고요. 이번엔 얘가 살아남아요. 얘도 날아갑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빼주면 얘는 계산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까 2배 A1 더하기 A3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이거 빼주면 얼마가 돼? 40이 나오겠죠? 아 80이 나오겠죠? 80. 80이 나오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40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2번은 결국 2번의 목적은 뭐냐면은 3번과 4번을 구하기 위해서 2번을 구한 거야. 짝수 번째만 더한 거, 홀수 번째만 더한 거 이런 걸 찾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생각해가지고 두 개를 변변 더해주거나 아니면 변변 빼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두 개만 더 할게. 추가로 여기 5번. 5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A0의 값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참 A4의 값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0라는 건 뭐냐면은 X가 하나도 안 곱해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1만 4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0의 값은 얼마가 돼? 1의 4제곱이 돼서 1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A4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x만 4번 곱해야지 x 4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2를 4번 곱한 게 A4가 되겠네. 따라서 A4는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얼마예요? 16이에요. 알겠죠? 그럼 요 값들을 내가 알면은 요 값들 알면 A3의 값도 계산할 수가 있고 A1 값 구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A2의 값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거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이게 전개하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고 선생님 일부러 숫자 이쁘게 줘서 그렇지 나중에 숫자 더럽게 나오면은 더 골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함을 두 개로 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을 했다.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나오겠어? 6차식 나오겠죠. 2차를 3번 곱했을 때 6차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겠어? A6에 x 6수까지 나올 텐데 이거 3번 곱한 거 더럽죠? 네, 더럽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개수들의 총합은 그냥 x 대신 뭘 대입해주면 돼? 1 대입시켜주면 되고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온 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고 그 두 개를 변변 더하면은 짝수 번째 나오고 변변 빼주면 홀수 번째 나오고 이건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푸는 문제다라고 정리를 예제 문제를 그 위에다가 요 예제 문제를 위에다가 정리를 좀 한번 해둡시다. 요 문제도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 이거 정리 다 한 사람은 밑에 거 한번 좀 풀어봅시다. 어차피 숙제로 나올 건데 그 밑에 한 문제 연습하면서 이거 숙제 또 토요일에 검사하는 거. 예, 베이직센 숙제는 항상 토요일 날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할 겁니다. 이거는 날선이 형은 날선이 형은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예요. 다음 시간. 예, 다음 시간까지 보고요. 예. 날선이 형 숙제 검사는 그냥 평일에 할 거고 모르는 거 질문은 주말에 같이 받을 겁니다. 네. 평일에는 수업 나가다 보면 선생님이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선생님이 질문 받을게요.
베이직센 저거는 그 토요일까지. 예, 베이직센 숙제는 토요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베이직센 오늘 배운 내용 여기 103쪽부터 128쪽까지 요거 이제 공부하고요. 예, 그 다음에 25페이지, 37페이지까지는 예, 항등식 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복습 겸 해가지고 쭉 풀어오면서 월요일, 토요일까지 예, 풀어서 검사 맡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